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예정된 다수의 페드 관계자들의 발언과 대규모 국채 입찰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최근 좋아진 분위기에 따라서 소폭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부분을 보면 좋을지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좋아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이 미국의 고용의 안정세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 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냐? 미국의 10월달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보다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 거에 약간 더 그를 뒷받침하는 지표까지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어떤 일정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냐. 일단 정확하게 7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잠자면 진행될 일정이죠. 이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 진행될 예정이고요. 크리스토퍼 윌러 페드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일인 8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제롬 파월 페드 의장과 윌리엄스 총재의 공개 발언이 있을 예정이고 10년물 국채 역시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9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 그리고 10일에는 이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을 것이고 11월 달에는 미국의 소비력을 알 수 있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FOMC 이후인 이제 곧 그리고 오는 7일부터 이제 국채도 계속해서 발행이 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이게 채권 시장의 수요가 재무부의 채권 발행을 원활하게 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채권이 잘 안 팔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채권의 가격은 빠지게 될 것이고 시장은 여기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현재 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채권 판매 액수도 꾸준하게 보면서 완판이 될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판이 된다면 현재 가격에서 남들 괜찮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채권 강세, 증시의 강세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페드 관계자의 발언 예상 속 금리 인상 종료의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기준으로 이 확률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냐면요. 12월 달을 기준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은 90.4%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82.9%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사실상 일단 이대로만 유지가 되면은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여기서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것이냐? 자, 그랬을 때 지금 내년 6월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과반 이상 높은 확률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내년 5월 최소 25bp, 그러니까 이제 최소 이제 금리죠. 인하를 할 가능성은 50%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짐에 따라서 증시가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우선적인 포커스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80.82달러로 0.3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락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올라간 건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사우디랑 러시아랑 이 감산의 의사가 한 번 더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하게 나오는 것만 아니라면 앞으로도 유가 안정에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플레의 가장 큰 요인, 임금 말고도 뭐가 있다? 에너지의 가격도 있다. 그러면 이 확률 더욱더 커지게 될 가능성도
유가가 굉장히 좋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채권 발행은 물론이거니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저렴한 이 석탄이나 에너지를 위해서 호주와 개선의 길에 들어선 이러한 스탠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호 이익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전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중국 예,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중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중국 증시는 뭐다?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좋은 소식이다. 자, 그리고 드디어 반도체 반등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죠? AI죠.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챗 GPT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AI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을 텐데 AI에 필요한 이 반도체의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한국에 있는 반도체 섹터 전체가 여기에 반응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꿈틀거릴 것이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이 투자 끝날 때까지는 괜찮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내년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메모리 곱비죄는 삼성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뭐 이미지 센서를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좋은 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엮여있는 이 하청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업체들도 다 대부분 상장이 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실적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만 좋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은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 독일에서 3천만 원대 저렴한 전기차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생산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다? LFP에 대한 이 배터리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LFP 배터리 생산을 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관련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환경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테마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쌍용 C&E 같은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8천억 설비 투자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쌍용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장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욱더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들도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금융 비용이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수요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 대한 견제는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국이 여기에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태양광 관련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 업은 애경 산업 얘기 나오면서 지금 뭐 나홀로 빵끝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자면 중국의 비중이 높은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LG, 생활건강. 하지만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굉장히 확산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아모레를 봐야 된다. 기대심 섞인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아모레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조금 의존도가 낮춰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야, 이거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심리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에 눌렸던 종목이 예상보다 많아서 지금 뭐 공매도 금지 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발로 인한 랠리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020년에 이 공매도 금지되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선물, 옵션, 마감일에 공매도를 통해서 어거지로 누를 수가 없다 보니까는 이때 이제 변동성이 어디로 튀어오르게 되었냐면 상승.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이 전례를 참고해가지고 선물 옵션 만기일 때마다 한 번씩 증시 전체가 올라가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매출도 괜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이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증거는 정확하게 2020년부터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까지 꾸준하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미국 경합주서 바이든의 5승 1패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석유 기업들 있잖아요. 뭐 엑소모빌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되게 유명한 기업들, 여기에서 최근에 셰일가스 기업들을 막 몇십 조에 인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겼을 때 이런 거 올라가겠다 찾아놓고 혹여나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사놔야겠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괜히 벌써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걸 한번 참고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 여기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꾸준하게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이런 거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시장이 급등했을 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오늘은 또 약간의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 라인은 돌파 다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조금 편하게 보면서 이 다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에너빌리티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게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 들고 있습니다. 이 NH투자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내년 대형 원자력 발전소 SMR 초도 수주 가능할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건 언제쯤 수주가 가능할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다른 리포트에서도 예상치를 우리 이전 영상에서 한번 봤었죠. 근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일단 체코 관련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선 어떤 내용이 들어온다? 현재 체코 같은 경우에는 수주 경쟁 중인데 이제 8월 달 최종 수주사에 추가 원자로 세기 요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따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을 기대해 보기가 괜찮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그 이외에 동유럽 지역에서 추가 원전 수출 기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SMR 관련으로 얘기를 좀만 드리도록 하자면은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주기기 납품 계약 관련해 갖고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원전 주기기 납품인 거잖아요. SMR 관련으로는. 근데 이걸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죠. 일단 미국 쪽에서만 하더라도 한 기가 아니라 여러 기를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였었고, 그리고 영국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서유럽에서도 SMR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증명만 제대로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추가 수주에 대한 일정은 그냥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납품 제대로 해서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면은 이게 진짜 두산 에너빌리티를 향후 미래에 먹여 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일정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놓고 보았을 때 현재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목표에 대해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 회사가 현재 강하고 탄탄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정도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과 차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외국인 수급 이어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 외국인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외국인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잖아요. 실제로 여기서도 외국인 수급 쌓이니까 결국에 뭉쳤다가 터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음봉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빨간불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향후에 21선 위에서 자리 잡는데 외국인 수급 괜찮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굳이 우리가 먼저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다가 외국인 수급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지는 거 준비하도록 하자. 시간이 정확히 언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긍정적인 것만으로도 우리가 수월함을 느끼기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딴 거 볼 필요 없이 21선 이 위에 있다면 이걸 중심으로 단기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위에 있으면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탈 전까지 과거에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락 이후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여기를 이렇게 타고서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딱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탈 없다. 그럼 타고 올라가는 모습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61선 돌파한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한 번 더 변동성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1차 목표는 481선을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상에서도 이제 전략을 짤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건 조금 너무 나중에 일이다 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포인트는 21선, 볼린저 밴드 상단, 61선, 481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가지고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나오는 뉴스를 놓고 봤을 때 대형 원전의 수주 일정이 내년까지 쭉 있다 보니까 분위기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첫 번째 주기기 납품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괜찮은 안정적인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미래 먹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수급을 봤을 때 오늘 빠졌을 때도 외국인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끝까지도 이 외국인 매수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지 라인은 21선 보시면 되고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나선 61선, 그 다음엔 481선. 일단 이런 식으로 종목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끝까지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지금 날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